네, 이번 시간에는 그 완신세, 그러니까 빙하가 녹은 다음에 펼쳐진 이야기,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이 이 완신세 들어서서 유라시아 온데벨트의 어떤 다른 집단과도 다른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경로를 걷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서 보시면 완신세라고 하면은 한 11,700년 전에 이제 그 빙하가 녹은 다음에 시작한 시기고,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는 빙하가 끝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빙하기인데 좀 빙하가 약해진 상태, 간빙기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 과학에서 빙하가 없는 거는 지구 어디에도 빙하가 없는 상태예요. 남극에도 없고 뭐 티베트에도 없고 북극에도 없고 그런 시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용어를 이제 11,700 BP라고 하는데, 이건 before present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현재로부터란 뜻이죠. 그때 present의 기점은 언제냐? 1950년. 6.25가 나서 1950년을 잡은 게 아니라 그 해부터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을 기점으로 잡아서 BP를 따지고요. BP 11,700년이 빙하가 끝난 해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알려진 유적 중에 하나는 한반도에 미사리에 있는 유적이죠. 미사리 유적 보면 뭐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살던 집을 이렇게 재현을 한 건데, 이 정도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헐벗고 살았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사리를 나타내는 그림 중에 마치 아무것도 안 입고 막 헐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그려놓은 거, 그거 잘못 그린 겁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그 모스크바에서 발굴된 유적이나 이런 거 보면 물론 추운 지방이지만 굉장히 사치스럽거든요. 굉장히 잘 입었었어요. 마찬가지로 미사리에 있는 분들도 뭐 여름에는 좀 벗고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기후로 보면 봄, 가을, 겨울에는 굉장히 단단하게 입고들 지냈을 겁니다. 완신세 시작 시점에서 인류는 아직 전부 사냥어로 채집으로 살았습니다. 그걸 헌팅, 피싱, 게더링이라 그래가지고 HFG라고 부릅니다. 이 사냥어로 채집을 벗어나려면은 탄수화물, 카본 하이드레이트를 그 덩어리를 먹어야 돼요. 그게 주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냥어로 채집을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는 쌀, 밀, 보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곡이라고 부릅니다. 스테이플 푸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빙하기 때도 따뜻한 지역 일부에서는 원예 농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빙하기 때 사냥으로 채집으로 떠돌아다녀도 한 군데에서 뭐 3개월, 6개월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뭐 채소 같은 거 가꾸면 금방 가꾸잖아요. 그러니까 호티칼처라 그래가지고 원예 농업이 있는데, 원예 농업은 좁은 의미의 농업, 에그리칼처가 아닙니다. 원예 농업은 호티칼처는 좁은 의미의 에그리칼처가 아니에요. 에그리칼처는 스테이플 푸드, 쌀, 밀, 보리 농사예요. 그래서 사업체로 살아가는 빙하기에도 이제 임시정주가 일어나고 일부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이제 걷어들일 수 있는 원예 농업이 있었다. 그러나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 농업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사업체로 살죠. 그러나 워낙에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고 전부 푸릇푸릇해지니까 이제 그 사업체, 사냥어로 채집으로 살아가는 무리의 규모가 커지고, 거기서부터 분열돼서 나가는 집단 증식이 굉장히 많아지고, 집단 증식이 빨라지면은 집단 간의 연결도 강해지고 이러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사업체의 신천지, 푸릇푸릇한 신천지에서 살게 된 현생 인류가 제일 처음에 한 짓이 뭘까? 예, 제도화된 종교, 조직화된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은 조직화된 종교로 안 나가죠. 뭐 종단이 있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무당들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떤 종단이나 종교 조직이 있고 그게 사회 조직이 되고, 그래서 거대한 종교적인 어떤 회당을 만들고 이러면 이거는 institutionalized religion, 제도화된 종교 혹은 organized religion, 조직화된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걸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농경이 있기 전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유적이 1990년대에 발굴이 된 터키와 시리아 경계선에 있는 göbekli tepe 유적이죠. 이런 식이고요. 저게 얼마나 큰지는 저 사람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이걸 차돌을 가지고 석회암을 쪼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돌덩어리들을. 건설은 BP 11,450, 지금부터 11,450년 전쯤에 건설이 됐고요. 굉장히 특이하게 뭐 이렇게 사용하다가 뭐 이렇게 불이 질러졌다든지 혹은 뭐 그러면 이제 막 돌덩어리가 막 자빠지고 파괴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이 그냥 고스란히 깨끗하게
매몰됐어요. 그래서 BP 9950년쯤에 이거를 땅에 고스란히 묻고 떠났다. 근데 그 언덕에 이게 한 20개 이상 있어. 20개쯤 있어요. 그걸 다 묻은 거예요. 바리바리 흙을 길어다가. 이게 인류 최초의 거대 종교 혹은 조직화된 종교 혹은 제도화된 종교의 유적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사어체에서는 무리를 이루죠. 밴드를. 그 밴드가 뭐 10개, 20개가 같은 종교를 공유를 하고 그래서 모여서 공동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 동시모형 회당을 만들고 이 언덕에 수십 개의 회당이 존재하고 그중 한 서너 개만 발굴하고 나머지는 발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존을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1만 년 후에 이제 만 년 후에 살게 되는 고고학자들이 이제 제일 그 사람들한테 소중한 유적이 어딜 거냐. 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검단에 있는. 네. 김포 검단에 있는. 이 그 쓰레기 매립장 가서 뒤져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먹고 살고 생활했는지 다 나와요. 마찬가지로 괴베클리 테페 최고의 그 유적은 어디냐면 쓰레기 매립이에요. 매립된 쓰레기 덩어리예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경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리뼈가 나오는데 이게 집 오리뼈가 아니라 야생 오리뼈야. 뭐 불에 탄 그 곡식이 나오는데 이게 그 농사지어서 만든 곡식이 아니라 야생 곡식이야. 이 그 재배곡물은요, 이 나달의 그 목 부분이 모가지가 두꺼워요. 그래서 나달이 잘 안 떨어지게 해요. 그 다음에 한 2, 4개 있는 나달이 동시에 익어야 돼요. 재배곡식은. 그래야 추수를 했을 때 전체가 다 익은 나달을 구하죠. 반면에 야생곡식은요, 한 2, 4개 있는 나달들이 시차를 두고 익어가요. 그래야 한꺼번에 어떤 재수 나쁜 새떼가 와서 작살나는 걸 피하니까.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된다고요. 야생은 그래야.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불에 탄 그 곡식이 한 줌 나왔다. 그럼 보니까 얘는 익었고 얘는 너무 익었고 얘는 덜 익었고 이게 막 있어. 그러면 야생이라. 보니까 이게 모가지가 얇어. 그럼 야생이에요. 그래서 그 불에 구운 벽시 몇 알 나왔다고 소로리에서 무슨 6천 년 전부터 농사 지었다고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증거가 안 돼요. 지금 발굴되고 있는 증거로 보면 3,500년을 가리켜요. 우리가 쌀, 보리, 미리. 그때는 그러니까 6천 년 전은 이거는 이 그 사냥으로 채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그 야생 그 곡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생 곡식인 거지. 말하자면 이게 재배 곡식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소로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한국이 굉장히 그 한반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일찍부터 뭘 많이 했다. 뭐 최소한 남들만큼 일찍 했다. 그거 아니에요. 특히 농경 그러니까 주곡 농사는 굉장히 늦습니다. 한반도가. 그게 지금 우리의 특질과 관계돼 있어요. 우리가 정열적이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그 뭐 활이나 이런 거 저기 뭐야 총 이런 거 잘 쏘고 순간 집중해 가지고 순간에 승부 내는 거 잘하고 이런 것들이 유라시아 온데벨트의 어떤 집단보다도 오랫동안 사냥으로 채집으로 살았던 데서 나오는 기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베클리 테페 유적에서 이제 무슨 명제가 도출되냐면 무슨 질문이 도출되냐면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주공 농사를 지어서 정착을 해서 그 다음에 조직화된 종교가 나온 거야? 아니면 조직화된 종교가 나왔는데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부근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야. 이 질문이 새삼스럽게 대두된 거예요. 그 결론은 조직화된 종교가 먼저 나왔다예요. 그러니까 괴베클리 테페 발굴 이전에는 정주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결과로 조직화된 종교, 제도화된 종교가 나왔다였는데 괴베클리 테페가 발굴된 이후에는 그게 뒤집힌 거죠. 앞뒤가. 그래서 주곡 농경 및 정주 이전에 조직화된 종교가 있었다. 그 다음에 조직화된 종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곡 농경이 발명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될게요. 그러니까 신석기 혁명이라는 건 석기가 아닙니다. 신석기 혁명은 석기가 아니에요. 신석기 혁명은 그러니까 주곡 농업이 일어나는 거를 신석기 혁명이라 그래요. 주곡 농업이. 그러니까 쌀, 보리, 밀이죠. 이제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에는
거기 옥수수까지 들어왔지만 쌀보리밀이에요. 그전에는.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농경을 딱 시작하면 갑자기 주거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곡 농경을 시작하면 그걸 농업혁명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요새화돼요. 이게 지금 차텔후육이라는, 그것도 역시 터키에 있는 데인데 도로가 없어. 집에 문도 없어. 문은 옥상에서 들어가요. 요새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더 크게 해서 보면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서남 해안 쪽, 도서 쪽 가게 되면 풍장이라고 있거든요. 섬 같은데 그 볕바른 그 절벽 위에다가 이렇게 초가로, 그러니까 지프로 높이 한 1m 50, 1m 뭐 이 정도 높이, 이렇게 삼각형 A 텐트 친 것 같이 지어놓고, 이제 사람이 이제 숨을 거두면 그 안에다가 그냥 널판을 넣고 그 널 위에다가 그냥 사람을 둬요. 그럼 6개월이고 몇 개월 지나면 이제 그 백골만 남겠죠. 그걸 모셔서 다시 장사를 지내요. 차텔 후육을 보면 그런 식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중에 머리만 잘라갖고, 그러니까 해골만, 머리 부분만 잘라서 그걸 실ong에다가 모시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할아버지 거, 할머니 거, 아버지 거, 어머니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가끔 이걸 들고서 마실을 다녔어요. 그래서 마실 다녀서 남이랑 바꿔서 있다가 또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 어떤 관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살죠. 왜 그러냐면 이게 농경을 시작되면 남의 논밭, 남의 마을은, 그러니까 이웃이 제일 무서운 거라. 이웃이, 한마디로 이웃에 있는 다른 집단은 말살시키고 그 땅을 뺏으면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냥어로 채집 때도 인간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사냥어로 채집 시기에 성인 남성의 한 30%쯤이 뭔가에 맞아 죽었어. 돌에 맞아 죽었던, 뭐 창에 뚫려 죽었던, 뭐 화살에 관통해서 죽었던, 뭔가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건 소규모죠. 그런데 이 농경이 시작되고 나면은 이제 그 말하자면 제노사이드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씨를 말려버리고 그 농토를 뺏는, 이제 그런 게임이 되니까 주거 지역이 이런 식으로 방어 요새처럼 바뀌는 거예요. 주거 지역이 살벌하게 바뀌는 거죠. 완전 방어 요새 아니에요. 근데 이런 증상은 뭐 차텔 후육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황하 충족토, 그게 로에스라고 합니다. LOESS.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셋을 꼽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땅, 황하 충족토, 그 다음에 미국의 프레리, 미국 평야, 그 셋이 세계에서 제일 기름진 땅으로 꼽히는데,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의 팜파스인가 뭔가, 그 네 개 꼽히죠. 근데 황하 충족토도 이게 충돌이 많은 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는 이제 땅이 다 부실부실하거든요. 바위처럼 보였어도 파면 다 파져요. 그 동굴같이. 그래서 이 황하 충족토에 저렇게 이제 그 혈거라 그러죠. 구멍을 파고 사는 것도 그게 꼭 편해서만이 아니라, 뭐 저렇게 되면 일단 오강하고 물하고 이런 게 다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잖아. 난방이랑. 평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 저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어 군사 요새로서의 주거라는 그런 개념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중국의 북부에 살던 사람들이 남부에 가서 이제 그 농지라든지 물길 이런 걸 둘러싸고 싸움이 나잖아요. 항상 뭐 외지인이니까 당연히 토박이들은 뭐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북부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토루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북부에서 내려가서 남부에 사는 사람들 하카라 그러죠. 중국 현대사를 들썩들썩 시킨 사람은 다 하카입니다. 등소평, 모택동, 손문, 장개석 전부 다 하카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하카의 토루, 이걸 웨이롱루라 그러는데요. 저것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게 사실은 군사 요새죠. 그래서 저런 그 군사 요새로서의 집단 주거라는 거는 그건 한 10,000년쯤 된 역사예요. 그러니까 농경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줄곧 이어진 거고요. 한반도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다 선량해서 그런 게 없냐? 천만에 여기도 살벌합니다. 여기는 이제 농업이 이제 한 3,500년 전에 시작되는데, 여기는 농업의 시작과 청동 철기 사용이 거의 한꺼번에 와요. 한반도는.
다른 데는 농업은 한 10,000년 전에 시작하고 청동기는 한 4,000년 전에 쓰는데 여기는 이게 아니라 농업, 청동, 철기가 한꺼번에 오죠. 한반도는. 그 한반도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닥쳤을 때 여기도 옆에 마을 잡아 죽이고 청소해버리고 인종 청소하고 그거 땅 뺏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반적 상식이 되는 그런 아비규환이 벌어지죠. 한 3,500년 전부터 삼국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 2,000년 전까지 한 1,500년 동안 아비규환이 벌어집니다. 이 춘천에 그 레골랜드 짓는다고 그 문제 많은 그 중도, 이게 이제 왼쪽 사진이 중도인데 왜 섬에 들어가서 살았겠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철기 공방 차려놓고 거기다가 근거지 만들어 놓고 방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송국리 오른쪽 거 저거 보면 이제 그 해자 둘러놓고 물길 둘러놓고 그 다음에 목책 쓰고 그렇게 해서 방어를 했다고요. 전부 이게 그러니까 옆에 마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옆에 마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신석기 만만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주거가 처음 닥친 거는 아직 철기나 청동기를 쓰기 전에 아직 석기를 쓰면서 농업을 했던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걸 신석기 혁명이라 그럽니다.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이 만만투가 닥쳤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청동기, 철기, 농경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국은 압축 만만투죠.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보면 우리가 왜 으스스한 고대제국, 이집트나 뭐 중국의 상이나 혹은 뭐 마야, 아즈텍, 잉카 이런 게 왜 들어왔겠냐? 이거는 이제 영국의 그 사상가 홉스의 그 레바이어던에서 알 수 있죠. 레바이어던은 이제 그 성경 욥에서 나오는 바다 괴물이에요. 근데 그 어원을 따지면 합성 괴물이란 뜻이에요. 합체 괴물. 그래서 이 홉스는 이제 국가와 절대 왕권을 개인이 합쳐된 괴물과 같은 존재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왕권으로 귀결된다라고 본 겁니다. 예. 그래서 홉스의 핵심 화두는 홉스가 영국에서 17세기 사람이죠. 핵심 화두는 뭐냐면 왕권을 이렇게 합리화하고 절대 왕권을 합리화하는 게 화두가 아니에요. 홉스의 핵심 화두는 뭐냐면 왜 인간은 이 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나요? 왜 인간은 괴물과 같은 국가를 만들고 하나로 모아지는 주권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냐? 이거는 왜 그러냐? 예, 그 자연 상태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를 홉스는 a state of nature라고 불렀고요. 만만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the war of all against all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석기 농업혁명이 시작이 되면 바로 이런 신석기 만만투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신석기 만만투, 신석기 농업혁명의 직접적인 결과물이죠. 그 주거 환경에 미치는. 그리고 그 뿌리는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는 신석기 농업혁명은 일어난 적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농경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청동기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곧바로 한 1,000년 지나서 철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업혁명과 석기가 이렇게 같이 모아진 적이 없어요. 그때 이제 그 신석기는 그래서 이 농업에 쓰기 유리한 방식의 그런 그 도구들이 만들어져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리스 같은 거라고 하는데 그건 이 시간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봐야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사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중해와 유럽에서 이렇게 그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 중심은 아니에요. 지중해까지 포함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고대 제국을 에집트로 꼽잖아요. 에집트는 유럽이 아닌데. 그 다음에 고전 시대는 그리스 로마를 꼽죠. 그 그리스 로마는 뭐 광범위 따지게 하면 서유럽이지만 서유럽의 그 핵심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지중해에서부터 지금 유럽이 지중해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 지중해 유산의 첫 출발점 중에 하나는 이집트 제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쪽에서 정의된 세계사의 그 정리 방식은 뭐냐면 일단 역사는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역사 시대라고 보니까 그 수메르 시대와 수메르 도시국가 네트워크들과 에집트 제국을 역사 시대에
처음으로 꼽죠. 그래서 그걸 고대 제국, 에인션트라 그럽니다. 고대 시대라고. 그런데 이제 수메르는 워낙이 그 예외적인데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메르는 도시국가들의 네트워크이고 왜 그런 네트워크가 발달했냐는 지금 터키에서부터 시작된 두 개의 강,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가 이제 그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 페르시아만 그 좁은 그 바게트 빵처럼 생긴 그 페르시아만을 쭉 타고 나가서 조금 내려가면 그게 인도의 인더스 유역까지 가요. 그러면 저기 강 꼭대기에서부터 여기 그 인더스 유역까지가 한 5,000km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로 치면은 여기서부터 해안 따라서 쭉 가서 하노이 지나가지고 호치민시티 그러니까 사이공을 가야 5,000km예요. 4,700km. 그러니까 굉장히 긴 그 구간이 거의 태반은 내륙 수계 강에 보드 타고 다니는다고. 나머지 3분의 1쯤은 나머지 3분의 한 3분의 2는 그 중에서 또 한 절반은 페르시아만 아주 잔잔한 바다고. 나중에 3분의 1은 뭐 그냥 연안 따라서 슬슬 가면 되고.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그 활발한 교역이 성립을 하니까 한 5, 6천 년 전부터 지금 쿠웨이트, 이라크 남부, 그러니까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 합쳐져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그 부위에 그 교역 도시국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죠. 그게 수메르예요. 그 수메르는 좀 예외적이고요. 실제로 이제 고대 제국의 모습, 그 스스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집트죠. 그래서 이제 그 수메르 이집트에서부터 얘들은 역사 시대의 시작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은 그래놓고 이제 그 고대 제국은 으스스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인간의 모습 혹은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각성이랑 나중에 그걸로 완성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3,200년 전에서부터 로마 제국 멸망인 5세기까지 그게 고전이라고요. 그리고 고전 시대의 어떤 인간 보편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각성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불교, 그 다음에 헬레니즘, 기독교, 이게 이제 인간 보편성에 대한 각성인데 그러한 각성으로 완성되는 그런 고전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그 보편 종교에 의해서 국제적인 글로벌한 질서를 잡아놓고 상징 질서를 잡아놓고 세속 권력은 그 밑에서 줄줄이 엮여서 돌아가는 그런 이중 구조죠. 이원 구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로만 캐톨릭으로 하늘 덮개를 씌워놓고 하늘 덮개 밑에 땅에서는 왕과 영주가 권력을 나눠갖고 여러 개. 그 이중 구조가 그게 중세예요. 그리고 이제 그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에 의해서 시작된 14세기 그 흐름에서부터 나온 게 지금 현대고. 그러니까 서양에서 정리된 이 시대 구분이 우리가 약간 서양 애들 거야. 뭐 서양 애들 거 뭐 그게 뭐 뭐 자기들 관점에서 정리했지 이렇게 못 넘기는 쉽게 못 넘겨요. 왜냐? 이 시대 하나하나에 정신과 멘탈의 유형이 녹아 있는 거예요. 파라오를 중심으로 으스스한 종교, 아주 초중앙 집중적인 으스스한 종교, 사람 우습게 하는 그러한 거대 체제, 그게 고대 제국이고 중국의 상, 멕시코 있는 자리에 있었던 아즈텍, 마야, 남미에 있었던 잉카, 이게 고대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뒤집어 엎고서 호모의 일리아드, 모세 오경, 그거 다 뒤집어 엎은 거거든. 그거 부정하는 거예요. 인류의 보편성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서 그게 결국은 불교, 헬레니즘, 기독교로 꽃을 피게 되는 그런 인류 보편성을 더듬는 시계. 그게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굉장히 심오한 정신적 지표에서 시대가 구분되어 있다고요. 사실은 고대, 고전, 중세, 현대가. 중세는 히포의 아구스티누스죠. 책으로 치면 신곡, City of God. 그게 설계도니까. 그게 하늘에는 로만 가톨릭의 카노피, 그러니까 하늘 지붕을 둘러놓고 그 밑에 땅에서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왕과 영주들이 권력을 나눠 갖는 그런 이중 구조죠. 그게 중세.